제가 시장이 작년 7월에 되고 난 뒤에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직원들과 톡쇼를 한 일도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서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모르겠네. 그 MZ 세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온 것은 군의군청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난 뒤에 아직 대구시라는 귀속감 그리고 군의가 대구시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같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시고 난 뒤에 대구시로 편입되고 난 뒤에 많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선 거리에 값이 좀 멀죠. 1시간 걸리죠. 그래서 803 관통도로를 뚫자. 그걸 뚫어야지 군의 군민들이 대구시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803 관통도로를 뚫으면 동군이까지 수성구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대구 시내하고 군의하고 20분 내외로 이동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제 거리감도 못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민자유치로 803 관통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국가 재정으로 그 도로를 하려면 앞으로 20년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민자도로로 하려면 5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항이 개통되는 시점에 대구 시내와 군의과의 사이 거리를 15분으로 단축하도록 803 관통도로를 민자도로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될 겁니다. 앞으로 군의는 공항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주 인구가 10만이 넘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편입되자마자 군의를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북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군의의 토지 거래 가격이 평당 20만 원, 좀 시내 읍내 요지는 한 5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대구시로 편입되고 난 뒤 앞으로 10년 내에 군의 전체의 토지 가격은 대구시와 동일하게 될 겁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달려들게 되면 지금의 땅값을 두 배 주겠다고 하면 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땅값이 앞으로 10배, 100배가 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면. 공항이 들어오고 항공도시로 재탄생하게 되면 대구 시내보다 토지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투기꾼들이나 기획부동산을 하는 걔들 농간에 놀아나서 군의 군민들이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아마 금년 말까지 군의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질 겁니다. 좀 러프하지만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별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군위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각종 항공시설단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지가 값이 터무니없이 올라버리면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계획단지 이외에는 토지거래를 풀도록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위는 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군위는 항공도시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의 들어온 거 내가 답변을 할게. 원래 이게 질의응답을 마이크로 하게 되면 마이크 들고 자기소개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잡아먹어요. 그래서 또 마이크 들고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무기명으로 어떤 질문이라도 해달라고 해. 너무 많아, 너무. 200장이 넘었었어요. 내가 읽어보고 답할게요. 시장님이 지금 군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다림이에요. 앞으로 대구시는 군이라는 보물을 얻었어요. 대구시는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어요. 근데 군이라는 보물을 얻었어요. 이 군이라는 보물이 앞으로 공항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가 군위에서 나올 거예요. 그건 불과 10년 뒤입니다. 그래서 군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다림이에요. 희망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군위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슬로건 하나. 난 이거 군위군 올 때 몇 번 왔는데 느낀 게 상공주사의 고향 군위군 그거 아닙니다.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야. 그래서 군위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슬로건 정말 군위군에서 적절하게 한 게 대한민국 항공도시입니다. 항공도시를 모토로 뭔가 슬로건을 새로 만들어야지 상공주사의 고장 군위군 이거는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상의해서 슬로건을 안 바꿔봐요. 내가 슬로건을 대구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였어요. 근데 왜 컬러풀이냐? 섬유도시 대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섬유가 망한 지가 언제? 3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왜 컬러풀 대구냐? 그래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자. 대구가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부산은 그 끼워주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 한반도의 3대 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힘있게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래서 대구 굴기라는 말을 내 사용을 했고 파워풀이라는 걸로 슬로건을 도시 슬로건을 바꾼 겁니다. 군위도 항공도시에 맞는 슬로건을 다시 만들어야지 상공주사의 고장 군위 그 슬로건 가지고는 이제는 맞지 않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대구 FC 지원해달라는데 이 시민무단 지원하는 게 우리가 참 힘듭니다. 대구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나 지금 시민무당 운영을 조광래 대표이사가 하고 있는데 그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대구 FC가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조광래 단장의 덕입니다. 경영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구 FC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대구 공무원 된 군위군 공무원에게 바라는 점, 대한민국 공무원은 똑같죠. 근데 대구시 공무원이 되면 국내 공무원보다 시의 공무원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놀지 말고. 자기 업무에 정통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해줬으면
고맙겠다. 노년층 인구가 대다수인 군위의 청년층 유입을 방한 항공도시가 되면 청년층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군위에 항공학교를 하나 세울 생각입니다. 항공도시가 되려면 항공학교가 있어야 돼요. 비행사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무원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런 항공학교를 세워야 돼요. 항공도시를 말이에요. 그래서 군위의 청년층을 유입할 방안은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내려옵니다. 대기업이 내려오게 되면 젊은이들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주거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의료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추는 복합 문화도시가 군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에어시티라는 개념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에어시티를 만들자. 그 에어시티에는 병원, 의료, 교육, 문화, 주거, 그리고 직장, 갖춘 도시를 만든다. 군위를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군위군에 기대하는 점, 군위군은 대구시의 내 보물이라고 했어요. 대구시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도시가 군입니다. 홍준표에게 대구광역시란 내가 자라는 고향입니다. 내가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7살에 이틀 걸어서 대구로 이사 갔어요. 리어카 걸고. 그 당시에는 그래 다녔어. 초등학교를 6년을 다니면서 지금 국민학교였죠. 옛날에는 5번 전학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도 아니고 막노동 하시는 분입니다.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매년 돌아다닌 게 초등학교 6년 동안 내가 5번 전학을 했어요. 학교로. 대구는 내가 자란 고향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는 내가 태어난 경상남도를 위해서 내가 한 4년 4개월 2번 도지사를 했고, 이제는 내가 자란 고향 대구를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만있어. 기조실장 왔지? 여기 공무원 교육기간이 3일밖에 안 된대. 한 열흘로 늘어줘. 한 열흘로 해줘. 혐오시설이 군위로 천만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혐오시설 군위 보낸 만큼 그런데 비열한 짓 안 합니다. 네, 근데 다른 혐오시설은 모르지만 이제 산업시설 중에서 이런 시설이 있어요. 염색공단 이런 거는 공해 배출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대구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외곽으로 이전을 하려면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는 한 방울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전혀 공해시 배출이 안 돼요. 무공해 공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산업시설을 이전하는 거는 그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건 혐오시설이 안 되죠. 공해시설 배출이 전혀 안 되니까. 무방류 시스템으로 요즘은 공장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폐업을 해야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군위군에 돌아다니면 홍준표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
그걸 단정해줘도 나중에 책임 안 져도 될 겁니다.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 해보니까 엄격한 관리자로 나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인구 폭증 지역이 될 겁니다. 대구 시민들도 일로 많이 올 겁니다. 또 노령화, 인구 감소 이거는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죠.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죠. 지금 출산율 감소하고 그러는데 그건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내가 답변하는 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민정책이 어떠냐? 지금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지금 그 100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직원 중 인상 깊었던 직원, 광주지검에 검사를 할 때 우리 검찰청에 제 방에 입회하던 입회계장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그 당시에 91년도인데 검찰청에 개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검찰청 개장하면 먹는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아요.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돈 부자로 벌고. 근데 난 그 양반이 하루는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양반 차가 폰이야, 폰이. 91년도. 다 썩은 폰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 검찰 공무원 생활을 그 양반이 24년간 했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차를 새로 안 바꿔서 아이 저 차 아직 몇 년 더 타도 됩니다. 난 그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군의군에 대한 첫인상, 난 군부대라고 생각했죠. 지경정에 군자 붙은 게 경기도 군포가만 군대 군자가 붙어 있어요. 그 군의에도 군대 군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군대하고 무슨 관련되는 지명으로 내가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군수님하고 군의원들하고 의장하고 점심 먹으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을 군의로 해달라고 그래서 군부대에 군자가 붙었구나. 지금 악의적인 민원이 많죠. 무시해야 돼. 거기에 대꾸하고 대들 필요 없어. 대들든가 말든가 욕하든가 말든가 아이고 대들지 말아요. 그냥 무시하고. 이때 제가 저기에 쓴 말이 있어요. 개가지에서도 기차는 간다. 신공항 규모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신공항 규모는 활주로가 이제 최대 3,800m로 민항을 만듭니다. 민항을 3,800m로 만들면 대구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유럽하고 미주하고 남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객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대구 동청공항은 장거리 여객기가 활주로가 짧아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신공항은 대구 공항보다 화물 기준으로는 10배, 여객 기준으로도 나는 앞으로 10배가 되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이게 이제 경북 직원들하고는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아서 워크숍이 되는데, 대구는 워크숍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합동 워크숍을 기조실장이 많이 열어주라고. 이렇게 멘탈이 나갈 때 있습니다. 멘탈이 세지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이야.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임업무하다 보면 멘탈이 나갈 때 이때 상관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마요. 나는 지금 검사하고 정치하고 공직생활 한 40년 합니다. 40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할 때부터 검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위로 주는 거예요. 위. 상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받고. 스트레스는 윗사람한테 주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지. 한번 그래 해봐요. 그래가지고 좌천되거나 하면 지체이냐. 나는 그래 하다가 검사 때 시골로 3번 쫓겨갔어. 시골로 3번 쫓겨갔어. 그렇지만 나는 편했거든. 쫓겨가면 검사 아닌가요? 그거 가면 검사가 소위 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사무관이 쫓겨가면 그럼 주사보로 전락하나? 아니지. 그렇게 못된 짓 하면 꼭 벌을 받더라고. 상당히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윗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그게 건강하게 공무원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감수해야지. 군의공이 대구시로 된 이점이 뭐냐? 국민들이 묻는다고 했죠? 예? 군의군이 국민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물는데, 첫째가 자기 재산이 폭등하는 거야. 대구 시민의 부동산하고 군의군민의 부동산은 적어도 그거는 20배 이상 차이 있어요. 근데 대구 시민이 되면 대구시의 부동산이나 군의군의 부동산이나 이제 앞으로 가격이 같아질 겁니다. 제일 첫째가 자기 재산이 이제 폭등하는 거지. 그리고 살기가 편해지는 거지. 대도시에 사는 일이 생기니까. 그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관통도로 그걸 빨리 뚫으려고 해. 의료관계도 편해지고 모든 면에서 다 편해지니까. 군의군의 미래 모습 정사진은 아까 다 설명했어요. 대구 시내 다른 구군의 미원직원 그 소개팅 주선 이거 안 하나? 하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행에서도 하고 있고 대원행하고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대원행 여직원들이 공무원 좋아하나? 아이고,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안 좋은데고. 신공화 군의군에도 달성은 현풍과 같이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가 증대할 겁니다. 신공항 개항 전에 민간 주거단지에 대한 논의가 이거는 이미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떠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잔하고 그게 뭔 줄 압니까?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입니다. 그 노래 가사 알죠? 응?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맞나? 그럴걸? 나훈아 노래 남자의 인생 알아요? 얼마 전에 아주 히트하던 노래인데 너는 모르는 거야. 알아요? 너도 모르네. 맞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 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그래. 그게 하루 하는 일.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결제하는 시간이 30분이 안 됩니다. 국장이 결제가 들어오면 나는 서류를 거의 1분 내에 다 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결제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시장이 결정하는 시간이 30분 내외일 겁니다. 10시 반부터 11시 반. 그 외에는 자유시간.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한 구상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봐야 할 자료를 또 봅니다. 나는 대외 행사에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행사에는 부시장들을, 양대 부시장을 대신 보냅니다. 시장이 행사장만 돌아다니면 그거는 선거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의 행사에 가서 인사만 하고 뭐 공치사하고 이런 소리 하러 난 외부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업무에 필요한 전공 서적도 봅니다. 그리고 시청에 찾아오는 손님들 차 마시면서 환담합니다.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할 거는 이제 없어. 나는. 개발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취미는 내 바둑 아마추어 사다입니다. 바둑 사다입니다. 바둑 잘 둡니다. 좋아하는 책은 하도 많아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권하고 싶은 책은 제가 대학 시절에 봤던 책 중에서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6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소설책인데 이병주 선생이 한국에 있는 문학가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죠. 근데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을 읽어보면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어떻게 방황을 하고 일제시대에 어떻게 견디고 독립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좌익이 되고 공산당으로 넘어가고 우익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잘 그려져 나와 있습니다. 그 지리산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화입니다. 실화를 소설로 했어요. 그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맥 베스틴베어에 치맥 좋아하느냐? 나는 고기는 잘 안 먹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난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치맥, 이거는 어쩌다 먹기는 먹는데 나는 별로 안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초식주의자도 아니고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반찬을 별로 먹지 않아요. 달성군하고 군위군이 다른 점은 앞으로 군위군은 달성군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처음 군위를 방문해서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인상이 참 좋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군수를 하냐. 착해 빠졌고.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군수를 하냐.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군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병원이겠죠. 병원이 제일 지금 시급하겠죠. 그러나 병원을 지금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병원 지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차야지 군위에 병원이 들어올 겁니다. 군위의 도시계획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면 땅값이 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군위의 꽤 맛집인데 오늘 점심때 가본 칼국수집 그 맛있대. 대구에 있는 맛집, 대구에는 맛집 별로 없어요. 음식은 전라도가 잘해요. 호남 지방에 가면 뭘 줘도 맛있어요. 대구는 뭘 줘도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각시는 전라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하는 음식이 인류 호텔 음식보다 더 맛있게 40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녁에
만찬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먹습니다. 밖에서는 맛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우리 각시가 제일 큰 무기가 성질나면 내일 아침 안 해준다. 가능하면 아침 먹기 위해서 비위 맞추면서 살은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난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수박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이네요. 여행 가본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무주 구천동 위에 무주 리조트입니다.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제일 그 시원한 곳이 무주 리조트 그 향격봉이 있는데 그건 해발 한 800m 지역이라서 모기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용평보다 훨씬 좋습니다. 나는 여름만 되면 무주 갑니다. 휴가는. 우리 각시 어떻게 만났나 이해합니다.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고려대학교 우리 다닐 때 학교 정문 옆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 찾으러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가 돈 벌면 그거 저금하고 그러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창구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넉 달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매일 500원 1000원씩 찾아러 다녔어요. 점심시간에 하숙집에서 밥 먹고 올라가면서 1000원 찾고 그 있던 날은 1000원 또 저금하고 그리고 넉 달 동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나보고 싹 웃더라고. 근데 나는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원은 손님 올 때마다 웃는데 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이 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죠.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처가댁에 될 때 전부 부안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장인 장모 되신 분한테 컨절하고 딸은 데려간다. 고생은 안 시킨다. 내가 결혼식 때 그때 내가 무일푼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돈 유산 1원도 받은 일 없어요. 나 외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재산이 제로.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 달라고 하지도 않겠다. 딸만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비용이 갈비탕 값 42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식장은 그때 고대 동창 회관을 빌려서 했으니까 공짜. 근데 손님들 갈비탕 값이 내 기억으로는 42만 원. 그 외에 드는 거 없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봉천 7동에 지하단까지 3방을 살았어요. 여름 되면 그게 초가을 때 되면 연탄 가스가 안 빠져요. 기압이 낮아지는 때 되면. 그런데 재미있게 살았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냄비 사고, 그 다음에 뭐 숟가락, 그 생기는 대로 하나하나씩 살림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안 만났으면 서울 지하철에 노숙자가 됐을 것이다. 노숙자가 됐을 것이다. 얻어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 말 참말로 믿고 살아야지. 나는 집사람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여자한테 눈치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줍니다. 안 그러면 치과에서 밥을 안 주는데 지금도 대구 내려와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고향 태어난 데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이사를 한 게 딱 태어나서 이사를 한 게 23번째입니다. 23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 나이에 각시가 옆에 붙어가지고 수발 들고 밥 해주고 그래 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나이 들면 니만 혼대로 살아야 되고 그 요즘도 그래 다 돌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난 늘 감사하며 살아요. 공직생활 중에 권태기 온 적이 있나? 온 적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 생활 때려치고 뭐 할 생각이 자신이 없었어. 검사할 때도 검사 그만두면 나 변호사 해야 되겠다. 변호사 할 자신이 없었어. 맨날 잡아였던 사람이 어떻게 돈 받고 풀어내달라고 가서 업소하고 다니냐? 난 거짓 못하겠다. 검사 못 나오고 있었는데 93년도 슬로트 머신 수사하고 뭐 검찰 내부 고검장 잡아였고 사표 받고 뭐 안기부 분실장 기조실장 잡아였고 경찰청장 잡아였고 뭐 온갖 그다음 박철원 선배도 잡아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나중에 내보고 나가라 하더라고. 계속 있으면 무슨 사고를 또 칠지도 모르니 그만 나가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 나게 또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쫓겨나오다시피 사표 써라. 그래서 내가 왜 사표 쓰냐. 그게 네가 있을 조직이 아니다. 그때 내 때문에 이제 오프선 들어간 사람도 고검장이 있었고 그 다음 내 때문에 오프선 고검장이 또 3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고검장이 전국에 5명 보였어요. 근데 4명을 처방해버렸으니까 이제 고검장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 가기 바로 직전 자리입니다. 예, 근데 군대로 치면 육군 포스타에 포스타.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육군 한 중령 정도밖에 안 돼. 평검사 연봉, 서열이. 근데 거기서 반역을 했으니까 조직에서 이제 밀상을 보였지. 그래서 1년 동안 시달리다가 사표서가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라고. 어떻게 이거 맨날 잡아였던 사람이 풀어달라고 돈 받고 또 가서 거짓하냐. 그래고 할 수 없이 이거 변호사를 내보니까 사건도 안 들어와. 저거 맨날 검찰총장하고 싸우다가 쫓겨난 놈인데 무슨 저거 의뢰했다가 우리가 거꾸로 당한다고 사건도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91년도 광주지검에서 잡아온 깡패들이 그때 한 100명 잡아였지. 광주 깡패들 전부 싹소리였지. 그것들이 이제 징역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집에 전화 와서 이제 협박하고 누군지 모르죠. 자식들 이제 납치한다고 그러고 집사람 납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 할 수 없어가지고 야 이거 변호사는 진짜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요.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검사 때는 못 그러지.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야 이 정치하는 수밖에 없다. 내 가정이라도 지키려면. 그래서 내 정치판에 들어온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온 것도 내가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YS 있을 때 내가 야당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YS가 나 YS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 양반은 정치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거짓말할 줄 몰라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YS가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내 밑에서 검사한 사람인데 야당 가냐? 그래서 내가 이 당에 들어왔는데 이 당이 어떤 데인지를 몰라요. 나는.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한 29년인가 28년 돼버렸지. 그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 게 28년 됐구나. 뭐 어떤 사람들은 탈당했다 복당하고 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그 생각은 못해.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승부 보고 막 끝나는 거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나? 특별히 챙겨 드시는 음식은 김치. 건강관리는 나 운동을 합니다.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합니다. 다른 공항이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저 국제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지금 우리 공항이 적자 안 나는 데가 대구공항하고 김해공항하고 그 다음에 서울공항이 적자가 안 나. 인천공항. 대한민국 공항 중에 4개만 흑자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공항이 생기게 되면 아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천의 화물의 한 30%, 여객의 한 30%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성공하는 공항이 될 겁니다. 그 대구 편입 이후에 급행 9번, 급행 9-1번 신설로 출퇴근하는 길이 수월해졌습니다.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급행 노선 이거 좀 더 추가로 하면 정차하도록 해보세요. 악성민원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악성민원 그거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거 한다고 지 떠들든가 말든가 대꾸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화 오면 악성민원에 대꾸하는 바람에 점점 거칠어지고 또 못된 놈은 그걸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제보하고 지 말은 싹 빼버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악성민원인 것도 그냥 전화 탁 끊어버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여직원 같은데 글씨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정리지. 어리고 정리고 정리가 없이 인생을 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인간관계를 맺는데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거창하게 뭐 어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리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안 되죠. 청년 유입 정책 이거는 자리 만들면 되고 고령화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을 드렸고 주거환경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직장 문화에 어떤 가지를 가장 우선시하느냐? 개성도 있지만은 조직윤리도 있어요. 물론 조직윤리 중에 상당수가 그거는 조직의 그런 부당함을 개인한테 강요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항해야 돼요. 근데 조직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직윤리도 존중하면서 자기가 개인의 개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한번 해보세요. 일과 삶의 균형. 나는 공수장관 40년 하면서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소득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핀란드 사례를 이야기하고 북유럽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늘 이야기할 때 북유럽 복지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북유럽에는 소득세의 53%를 국가에 냅니다. 그리고 육아, 교육, 보육 모든 문제를 국가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지공동체. 근데 복지공동체의 이 유래가 어떻게 됐냐? 왜 북유럽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소득세로 떼가도 불평을 안 하느냐? 북유럽이 왜 그런 사회주의적인 복지제도가 생겼느냐? 러시아가 2차 대전 직후에 동구권을 급속히 공산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바니아 다 들어갔죠. 지금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 독립한 나라 중에 전부 그 소련의 위성국이었죠. 그러니까 인접한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들이 복지정책을 사회주의 복지정책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밀려닥치니까. 그래서 복지정책을 사회주의 복지정책으로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럼 소득의 50몇 프로를 떼가는데 왜 불만이었냐? 그건 바이킹의 전통입니다. 북유럽 삼국 중에 대부분은 그 당시에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바이킹이 어떻게 했냐? 북유럽 삼국이 척박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해적지를 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바이킹들이 해적지를 해갖고 가져가면 그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 나눠놓고 공동으로 적당히 자기 먹을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통이 북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정통보다 공동체 재산이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북유럽처럼 된다면 우리 여성분한테 그래요. 월급의 반을 국가에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안 내놓잖아. 월급의 반을 국가에 내놔라. 그거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없을걸요. 소득세 1%만 올려봐요. 그거는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합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정,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항공단지가 생기고 항공도시가 되게 되면 종합병원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앞에까지는 대구시하고 빠른 응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에게 공직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위로 줘.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주저하면 어떤 고사가 있는가 하면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 결정할 때 막힘없이 결정한 거 바로바로 한다고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사 중에서 당담부단 반수기란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결정을 할 때 주저하게 되면 반드시 대혼란이 온다. 나는 그 젊은 시절부터 그 고사대로 결정을 할 때 주저하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모든 걸 고려를 해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신속하게. 발전구상은 내가 다 이야기 다 했고 건배제의가 너무 많습니다. 술잔 대신 숟가락을 좀 들게 해주세요. 러시아에 이래 가보면요, 러시아 사람들 20명이 모이잖아요. 에? 내가
95년도 4월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그때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지, 안기부의 국제범죄조직범죄에 단장으로 있을 때인데, 내가 러시아 마피아, 그 다음에 일본 야쿠자, 홍콩 사마페, 트라이어드, 이거 한국 침투 막으려고 거기에서 이제 단장으로 했어요. 러시아 가서 러시아 마피아, 극동 마피아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극동 마피아들은 이제 대책적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거기에 FSB라고 있어요. 연방보안부야. 이게 옛날에 KGB 후신이야. 비밀경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녁에 이게 건배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재밌는 게 보드카를 이래 마시잖아요. 그 보드카가 한 80도 돼요. 어떤 보드카는 마시는데 잔이 작아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1분 스피치하고 한 잔 건배 이러면 20명이 다 그래. 그 보드카를 20잔을 마셔야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잠하고 죽습니다. 나는 어떤 술이라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2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맥주도 2잔, 소주도 2잔. 술의 종류를 보면 2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남자가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때 언제나 술 때문에 실수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 가서도 술 2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그런데 그날 2잔 마시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18잔이 나왔어요. 큰일 났다 싶은데. 그래, 할 수 없이 보트카가 그게 생수하고 똑같습니다. 무시하잖아요. 그 생수를 이렇게 놔두고 생수를 계속 따라가지고 홀짝 마시죠. 마지막에 가니까 그 콘트라티프 중장, 별 3개가 아니고 러시아는 별이 2개가 중장입니다. 별 2개가 중장이에요. 그런데 콘트라티프 중장이라는 게 그 사람이 1m 한 95 정도 되고 몸무게가 150kg나 돼요. 어디면은 딱 진짜 어디면 여태 당신은 단장은 술 안 마시고 생수 마셨다. 내 술 받아라. 그래서 이런 컵에 반 정도 따랐어. 지도 반 따르고. 원샷! 이러고 묵작하는데, 지는 그거 다 묻어 끄떡없어요. 나는 이 마시다가 기절해 버렸어. 안 먹을 수도 없고, 말하자면 저 술 먹는데 쏘겠다 싶어가지고. 그 조금 마시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 앞으로 술 마실 때 건배제의는 한 사람 마세요. 최저임금 때문에 참 농민들이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농촌의 농민들입니다. 여기에 자꾸 인구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구시 일만이 아니고 군위군 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군수가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인구는 대한민국 줄어드는데 다른 데 인구 빼와가지고 우리한테 인구 채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대통령이 할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할게. 신혼부부와 직급적 없이 군위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우리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MZ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을 운영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강압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고 합당하면 듣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러고 맙니다. 하이직 공무원들의 저임금 이건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8시간 이상 안 하잖아요. 더하면 또 수당 받잖아요. 정년연장 이거는 정년연장은 내 생각이 같습니다. 정년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 정년연장을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묻는데 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군이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연말 돼서 이야기해 줄게. 그 주말 공휴일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나 재복구 등의 다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직원의 휴식 시간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 군의군의 재해 때문에 여러분들 참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그럼 더불어 봉사한다고 생각합시다. 네? 더불어 봉사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일해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도록 합시다. 젊은 공무원들이 어업면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보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직하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시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앞날이 캄캄하고 앞날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 이직하세요. 딴 데 가는 게 맞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서 이건 아직 없어요. 죽기 한 3, 4년 전에 내 버킷리스트 한번 생각해볼게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인생이 정리되겠습니까? 앞으로 농정 방향은 우리가 새롭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상북도에서 하던 농정 방향하고 대구시가 세우는 농정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것은 연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MZ세대하고 갈등 차이가 일어난다. 갈등이 있죠. 사고방식이 틀린데. 그러나 그 MZ세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해보면 조금 갈등의 갭이라도 좁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버르장머리 이것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 그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요. 자산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결혼한 날 이후로 내가 내 옷을 사본 일이 없어요. 내 필요한 물건을 내가 사본 일도 없어요. 월급을 내가 받아본 일도 없어요. 전부 원천적으로 집사람한테 다 가버립니다. 나는 지금도 재산 등록할 때 내가 안 봅니다. 나는 내가 뭘 있는지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내 밥이나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으면 고맙죠. 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땅을 사고 팔아본 일도 없어요. 집을 내가 사고 팔아본 일도 없어요. 모든 집안의 정권은 집사람이 지고 있어요. 새로 가는 이삿집을 이사하는 날 나는 대부분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사하거든요. 그럼 이사하는 날 나 출근합니다. 그 저녁에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파트 동호수만 보고 집 들어가요. 근데 9시쯤 되면 그 짜장면 타임이거든. 이삿짐 다 정리해 놓고
이제 전부 모여 앉아서 짜장면 먹는 시간이 한 9시쯤 돼요. 늘 9시 들어가면 짜장면 먹고 그래 40년 살았어. 재산 등록할 때는 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지는 집사람한테 확인해야 돼. 자산 관리를 해본 일이 없어요. 내 재산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그 유일하다고 하는 거는 서울 잠실 7동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딱 하나예요. 그거는 잠실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지역구 살아야 한다고 해서 그때 아파트 하나 산 게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 외에는 땅을 사고 팔아본 일도 없고 집을 사고 팔아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모든 권한은 집에다 줘버리니까 나는 거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옷 사주고 그리고 삼시세끼 밥 주고 그 밖에 나가서 매일 하고 뭐 그래 사는 거죠. 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다. 내처럼 살라고 하다가 신세 망치는 사람 많아요. 비상근무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위는 근무 면제. 이거 군수님 어디 갔나? 갑부렸지? 이건 해줘요. 비상근무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1위는 비상근무 면제. 교실장. 본청에 가서도 이거 해. 지방하청 개발, 위천 르네상스 사업. 군수님이 하세요. 나는 신천 르네상스 사업 하니까 군수님이 위천 르네상스 사업 하세요. 월요병이 있으신지, 월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놀고 나면, 월요일날 일하러 가면 기분 좋죠? 이틀 동안 할 일 없이 놀았는데, 일하러 가면 기분 좋지.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일하기 싫어서 월요병 앓는 사람은 생각을 안 바꿔봐요. 대구시에서 추진한 행사나 사업 중 가장 인기 있었던 행사나 사업이 뭐 어떤 게 있나? 치맥축제. 치맥축제래. 난 치맥축제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 맥주하고, 닭살만 거, 그게 축제라고 하더라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슈인데, 군위에 어떤 공공에 어울릴지.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거는 나는 그게 과연 지방 균형 발전이 되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가족들은 안 내려와요. 가족들이 왜 안 내려오냐? 교육 환경이 지방이 못하다, 문화 환경이 못하다, 의료 환경이 못하다, 생활 환경이 못하다. 가족들이 안 내려와요. 근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에 큰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를 구축해갖고 사람들이 몰리게 지방으로 만들어줘야지. 지방이전 공공단위 그 기관 지방이전해갖고 몇몇 사람 내려와 있다가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올라가 보는데 이거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박학다시라. 그 비결이 뭔가? 정치를 30년가량 했어요. 네? 주어들은 풍월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결이 아니고 틈틈이 책을 읽어요. 필요한 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분야의 지식을 보충을 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그렇게 하면 늘질 않아요. 뇌가
늙지 않는다. 내가 안 늙으면 다른 것도 안 늙어요. 대구로 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라고 글에 나와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하려면 복잡하지. 그 또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도 돼요. 근데 그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보고 그 절차대로 하세요. 돈 안 드는 거야. 돈 안 듭니다. 그냥 무슨 코드가 있고 그렇다. 나도 그거 잘 몰라요. 공항밖에 이슈가 없는데 인구 정책이나 다른 먹거리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자세히 보시면 군의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어성군 때문에 그래요. 어성군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군의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합의문대로 나는 어성군, 군의군, 대구시, 경북도 합의문대로 공항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군의군에도 스키장 해달라는데 양산처럼 해는데 양산에 스키장 그거 가보세요. 스키장도 아니에요. 스키장 가려면 무주로 가요. 무주의 스키장은 그게 용평보다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이 제일 좋은 데가 무주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이고, 이제 4시인데, 이거 좀 남았는데 중요한 건 없네요. 여태 많이 이야기해서, 지치고 힘들 때 극복 방법이나 해주고 싶은 말. 나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자기 엄마에 대한 정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가. 늘 힘들고 지칠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원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 통합 원합니까? 이 통합하면 손해일 건데 공무원들이 통합하는 게 좋겠죠. 근데 통합하면 공무원들은 손해일 건데 특이한 분이네. 초급 공무원의 급여가 저거 참 이슈가 많은데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장 규정이 좀 더 자유해졌으면 좋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야 그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거 외에는 복장 규정이 있나요? 반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티셔츠 입고 하세요. 그거 요즘 현대, 삼성 이런 데 안 가보세요. 특히 삼성 가보세요. 애들이 반바지 입고 맨발에 슬리퍼 신고 출근해요. 삼성처럼 그 엄격한 조직 문화에서도 요즘 복장 가지고 규제 안 합니다.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공무원의 병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공복이라는 말이 파브릭 서번트라고 하죠. 파브릭 서번트라고 하죠. 이게 공복이라는 뜻인데 어차피 우리 세금 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우리한테 월급 주는 사람들. 말하면 사용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브릭 서번트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처신하는 게 공무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청 전입시험, 대구시청으로 올 사람 있어요? 이 전입시험 참 치지? 예, 기술직은 그냥 통합하고요. 행정직은 전입시험 쳐서 이제 실업 보게 돼 있습니다. 기술직은 그냥, 기술직은 2년 후에 같이 교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언제? 2년 뒤에 2년. 왜? 뭐 이제 2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 성적 평등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현재 시하고 달라서 2년 동안 그걸 모아서 행정직은 시험 쳐야 되고, 전입시험 쳐서 기술직은 그게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통합해서 인사하니까. 그럼 행정직은 시험 친다? 적극적인 전입 정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구시청으로 갈 수 있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이제 군의군에 있어야지.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네. 군의에 있어야지 뭘 대구시에. 공무원세계 경직된 문화라고 하는데 나는 비교적 우리 시의 공무원들한테 자유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보기는 내가 굉장히 엄격하고 뭐 그런 걸 아는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경직된 문화 아마 역대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통령 앞에서 농담하면서 말 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IS 때도 내가 편하게 했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있을 때 나는 편하게 합니다. 농담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자꾸 묻는 분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가 군수님이 주는 거야.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군수한테 주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위로 주라 이런데 단지 나한테 줄 때는 나를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대들어라.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대들다가 죽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스트레스를 주로 군의댐 상류 지역에 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하는데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을 검토할 수 이게 친환경 농업지구가 아닌 모양이죠. 그거 군수님이 검토하는 거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지구 만드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할 거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군의군 공무원들이 이용 가능한 영재 휴양복지 업체가 몇 개 없으며 할인 금액도 크지 않다. 대구시와 연계되어 있는 것도 군의군 공무원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해줄 수 있잖아?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안 돼. 이건 마지막입니다. 대구로페이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실물카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모바일 카드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실물카드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무자들한테 이 줄게 200까지 다 답변했어요. 더 할 거 없어요. 군의군이 대구시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로서는 엄청난 보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군의구로서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앞으로 인구 폭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대구시와 상호 협조를 해서 군의군이 앞으로 세계적인 공항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남들이 만들어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만들어 주지 않아요.
대구시와 군의군이 협력을 하면 그런 군의군을 만들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 지루했겠지만은 재미있게 4시 10분이니까 한 2시간 아직 못했지? 1시간 40분 하셨어요. 아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이고 혼자 떠들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원맨쇼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마이크를 줘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면 이게 10명도 못해요. 마이크 지신 분들이 우선 지자랑부터 시작하거든. 지속에부터.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정작 질문은 하나만 한 질문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하는 거거든. 무기명으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의군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들이 대강 알았고, 그리고 이 주류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 대구시 정책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편입이 대구 시민이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으로서 같이 대구가 한반도의 3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